하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설마 했었는데 그 설마가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의 방황 스토리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황 시리즈를 4부로 구성했습니다. 1부, 방황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스토리편. 2부, 방황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론편이고요. 3부는 깨달음을 통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실전편. 그리고 마지막 4부는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응원의 말씀 에필로그까지 해서 구성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방황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방황은 스스로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으로 참고하실 수는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방황을 통한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올인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넉놓고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박힐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힘 빼고 재미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호기심 대마왕. 어린 시절에 저의 별명이었어요. 모든 것에 왜를 물어봤거든요. 저거 왜 저래요? 이거는 왜 이래요?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린 재성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쓴맛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재성 학생은 공부를 접하고 나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다들 그러지 않았나요? 주위 사람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 점점 고통스러워했어요. 남들보다 못나면 자책을 하고요. 저 역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이 노력한 만큼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점점 성적으로 학생들의 계급이 나뉘는 듯 했어요. 대우도 달라졌었죠. 어린 재성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민주주의라서 평등하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마저 안 보이는 계급을 만들며 대우하고 있었던 거죠. 학생들은 더욱 칭찬받고 대우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금을 희생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저에게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도대체 왜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지? 왜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성적이 안 나오면 고통을 받아야 될까? 왜 이렇게 서로 이기려고 안달났을까? 못하면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지? 공부하려고 경쟁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남들을 보면 느낀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직접 그렇게 느낀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부럽기도 했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더 잘하기 위해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마음처럼 나오진 않았죠. 잘하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냥 고통스럽고 싶지 않았어요. 힘든 게 싫으니까. 도대체 왜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하지? 어른들 말대로 정말 대학만 나오면 고통이 끝날까?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은 흘렀습니다. 대학에 어찌저찌 들어갔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순 거짓말쟁이다. 대학에 나오면 다 된다면서, 행복할 거라면서. 하지만 이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처음엔 정말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이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도 결국 줄 세우기로 나누는 건 매한가지였죠. 저희 어린 시절에 이 학생 챕터에서 고통을 느낀 재성이는 진정한 낙원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라는 거를 또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찾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재성이는 연애의 환상을 품게 되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찌저찌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 당연히 처음에는 모든 게 행복했어요. 막 세상이 장미꽃이었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행복은 서로의 욕심으로 변했고 그 욕망이 결국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연애의 결말이 결혼으로 엔딩을 할 확률은 솔직히 적잖아요.
누구 하나는 꼭 고통을 맞이해야 끝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또 질투도 많아가지고 연애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질투 때문에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저 자신도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저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감정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도대체 왜 질투가 많지? 선천적으로 질투가 적은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또 좋아지거나 마음이 식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또 권태기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근데 마음처럼 안 되는 그 마음에 따라서 누구 한 명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저에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당하는 사람 둘 다 그냥 고역이었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저냥 하면서 만나는 건 그 당시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 연애에서 낙원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듯 고통은 연애 관계에도 숨어 있었어요. 물론 행복할 때도 있었죠. 고통만 있었던 연애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별의 상처를 주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 이별을 받기도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마음도 없는데 계속 만나기는 더 싫었죠. 제 자신에게 솔직하고 싶고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니까요. 도대체 왜 연애조차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몰랐어요. 원래 그렇다 뭐다 라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는 왜 원래 이게 당연하다는 건지, 그러니까 왜 원래 고통스러워 하는 건지, 왜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지? 이건 그냥 체크메이트잖아요. 필연의 고통이고. 젊은 재성이는 그러니까 왜 이런 건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안 만나면 되잖아. 근데 안 만나고 있으면 또 만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정말 고통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랄까. 도대체 왜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지 제 어린 재성이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이렇게 연애 챕터를 거치고 있는 재성이는 다음 챕터도 경험했어요. 어린 재성이는 그 후에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유는 모른 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부자 되면 행복하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도 해보고 직장도 이제 들어가고. 재성이는 일을 상당히 그래도 재밌게 하는 편이었어요. 잘해지면 더 재밌어서 야근도 그냥 자처해서 했습니다. 그냥 배우는 게 재밌었어요. 칭찬받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이 마음이 식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저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 유명한 MZ세대. 나도 역시 MZ세대라서 그런가? 지금은 지킬 가정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너무 간절함이 없나?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시게 컸나? 아닌데? 내가 뭐 살만한 건가? 근데 난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일단 무엇보다 이 일을 계속 해 나갔을 때 결과가 재성이에게 어떠한 기대나 영감을 주지 않았던 거죠. 제가 뭘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 때문이긴 하겠죠. 근데 저는 단지 그 돈만을 위해서 누군가가 시킨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엔 정신없어서 모르지만 계속 하다가 적응되면 뭔가 미래가 그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 미래가 제가 생각하는 뭔가 그 짜릿함을 주지도 않고 어떠한 영감을 주지도 않는 거예요. 여튼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저에겐 너무나 고역이었습니다. 이 일을 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건가? 내가 부자가 되는 방향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중간에 마음이 식는데 부자가 될 마음이 있긴 하나? 근데 난 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지? 등의 생각이 이제 넘쳐나는 거죠. 그냥 지루함을 못 견디는 거 아닌지, 인내가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재밌고 열심히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일단 도대체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 불편한 느낌이 제일 크게 들었어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그건 시간이, 누가 와도 절대 바꾸지 않을 그 시간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을 왜 지금 여기에 사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희생을 위한 희생을 하고 있는 느낌?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튼 이 느낌들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없었어요. 미친 듯한 불편함을 주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너무 괴로웠어요. 남들 그냥 잘만 하던데 그들은 고뇌하는 저를 보면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원래 일이 지루한 거야.
이것도 못 버티면 뭘 할 수 있겠니?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라. 작은 것부터 제대로 해야지.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일이 안 돼. 진짜 한 토지도 안 빼고 위와 같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생각했죠.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공성에 갇혀 살았나 싶었던 거예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귀신같이 동화됐습니다. 불편한 그 느낌은 점점 무뎌졌어요. 그래도 인생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았어요. 편하고 쉽게 살았다는 건 아니고 정확히는 힘들었죠. 직장 생활이 힘들잖아요. 다만 남들과 비슷하게 또는 좀 더 열심히 지내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동고동락했어요.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성장은 했죠. 이 재미로 하루하루 보내는구나 싶었죠. 좀 더 편하긴 했어요. 적어도 저를 괴롭혔던 그 의문들이 안 되니까요. 근데 뭔가 마취를 맞은 느낌이랄까,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이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더욱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하나씩 터지면 괜찮은데 여러 개가 겹쳐서 터지는 거예요. 점점 왜라는 질문들이 폭주를 했어요.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지? 일이 아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었어요. 이 불편한 느낌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이 되면 불연속적으로 치솟는 거예요. 일은 적응이 돼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는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의 소중한 팀원이 회사에 갑자기 나오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던 친구가, 마음도 잘 맞았던 친구가, 내가 보고 싶다고 언제 오냐고 했던 그 친구가 아무런 말도 없이 나오지 않았어요. 응? 뭐지? 말은 못했는데 일이 힘들었던 건가? 회사를 그만두는 건 상관없으니까 뭐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날 일을 마무리하고 그 친구 방에, 자취방에 찾아갔어요. 근데 단지 연락하러 안 된다고 그 집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연락을 일부러 안 한 거면 더더욱 찾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이 엄청 불편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전 육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거는 가봐야 된다. 팀원의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어머님은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 자취방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셨어요.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봤어요. 그리고 노크를 했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설마 했었는데 그 설마가 맞았습니다. 시바는 이미 내려앉았고 그 친구는 이미 떠난 상태였어요. 저 처음 겪는 광경에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지게 됐어요. 사건은 어찌저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말하지 않았던 지병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인생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지금껏 항상 느껴왔지만 더 확실히 느끼게 된 거죠. 어제 웃으며 인사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 없어진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어요. 무엇보다, 이게 저보다 나이도 어렸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분의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을지 상상도 안 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제 잘못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그대로 흡수됐어요. 제가 이 팀원을 뽑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병을 미리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일의 의미도 못 느꼈던 저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렇게 심연에 빠지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하던 연애도 망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시련의 충격까지 더해져서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연쇄적으로 모든 인간관계도 나락을 갔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냥 붕괴됐어요. 모든 환경이 정리되고 그렇게 혼자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고립됐고 그냥 무의 상태.
연락이 오지도 않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은, 뭐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있든 없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강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죠. 10수년간 나를 괴롭혔던 그 의문들을 이제는 진짜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이제 안 풀리면 진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비로소 온전히 저 혼자만 존재하게 됐을 때 드디어 내면의 심연을 마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